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시겠어요? 50 넘어 모든 걸 잃고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으로 떠나야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절망 속에서도 땅과 사람을 믿고 다시 일어선 한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살 농사꾼 상규 씨. 그는 한국에서 몇 년째 흉작이 이어지고 빚에 허덕이다 결국 고향을 떠났습니다. 도착한 곳은 공기마저 얇은 높은 산속 이국의 마을이었습니다. 트럭 짐칸에서 내리는 순간 거친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발밑에 흙은 바싹 말라 있었고요.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낯선 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을의 어른 바이코즈 장로는 형식적인 인사만 던지고는 등을 돌렸습니다. 상규 씨는 안내받은 빈집 앞에서 자물쇠에 낀 모래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방 안은 오래 비워둔 냄새가 났고 바닥은 삐걱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낡은 삽 하나를 세워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장터로 나가 밥 지을 솥과 소금, 밧줄을 사려 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손짓으로 물건을 가리키니 갑부터 엉켜버렸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상인 살인하였습니다. 그녀는 종이에 값을 적어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상규 씨가 고맙다고 말하자 살인아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기서 오래 버틸 수 있겠어요? 상규 씨는 짧게 그러나 단단하게 답했습니다. 땅이 허락하면 가능합니다. 장터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밤이 되자 별빛이 크고 가까워 손만 뻗으면 잡힐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 이 첫걸음이 과연 그를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을까요? 며칠이 지나고 상규 씨는 강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선 7명의 여인이 돌판에 빨래를 문지르며 낮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상규 씨는 서툰 인사말을 준비하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물결처럼 경계의 눈빛이 퍼지며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먼저 아이다라는 여인이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죠? 상규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높은 산에서도 가능한 물 저장법, 땅을 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살인아가 중간중간 단어를 정리해 전달하며 분위기를 풀어줬습니다. 누르굴이라는 여인은 말없이 손을 멈추고 상규 씨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땅을 바라봤습니다. 상규 씨는 작은 시험밭을 제안했습니다. 실패하면 제가 치웁니다. 성공하면 함께 나눕시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두 사람은 미간을 찌푸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결국 5명이 남아 삽을 들었습니다. 첫 삽이 흙을 가르는 소리가 강물 소리를 잠시 덮었습니다. 상규 씨는 흙의 입자와 단단함을 손끝으로 확인하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시험밭, 과연 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 열어줄 수 있을까요? 시험밭 주변에 아이들이 몰려들어 낯선 도구를 만져봤습니다. 멀찍이 서 있던 남자 몇몇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이방인이 우리 땅을 넘보는 거 아냐? 상규 씨는 흙을 뒤엎으며 물기를 잡을 홈을 팠습니다. 아이다가 빈 항아리를 가져왔고 살인하는 줄자를 들고 고랑 간격을 맞췄습니다. 누르굴은 바람 방향을 살피며
비닐을 눌러 고정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바이코즈 장로가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말없이 밭을 한 바퀴 돌고는 지팡이로 흙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물었습니다. 물은? 상규 씨는 손바닥만 한 웅덩이를 가리켰습니다. 작지만 모을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소문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통제하려고 물을 막는다더라. 울타리에 작은 돌이 던져졌고 누군가 대문을 흔들다 사라졌습니다. 상규 씨는 문을 잠그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러나 새벽 알람을 다시 맞췄습니다. 내일도 고랑부터 커지는 오해 앞에서 무엇으로 신뢰를 쌓아갈 수 있을까요? 보름이 흐르자 인맥은 진해지고 줄기는 단단해졌습니다. 장터에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방인 밭이 푸르다더라. 사람들이 호기심에 모여들어 잎을 만지고 흙 냄새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남자들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마을 규칙을 흔드는군. 아이다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이들 먹일 채소가 늘었습니다. 한 사내가 코웃음 쳤습니다. 오늘은 채소, 내일은 집이겠지. 그날 저녁 첫 수확물을 모두에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살인하는 장터 앞에서 바구니를 펼쳐놓고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건넸습니다. 한 입만, 뜨거우니 조심해. 아이들의 웃음이 불안한 공기를 잠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마을 회관의 어두운 구석에선 낮은 목소리들이 모여 더 낮아졌습니다. 누가 책임을 질 건가? 바이코즈 장로가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봄은 길지 않다. 성급한 말은 비처럼 흩어진다. 기쁨 뒤에 도사린 그림자, 다음 비바람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여름이 시작되자 하늘은 구름을 감추고 들판은 뜨거운 열기를 토했습니다. 잎 가장자리가 말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은 물동이를 이마 위에 얹고 언덕을 오르내렸습니다. 상규 씨는 땅 위에 멀칭을 깔아 물이 증발하는 걸 줄이고 그늘막을 세웠습니다. 살인하는 아이들에게 물을 나르는 순서를 정해줘 다툼을 줄였습니다. 누르굴은 키우던 새끼양 2마리를 시장에 내다 팔아 호스와 연결구를 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엔 물길을 연다. 상규 씨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달빛 아래 작은 수로가 입을 열자 흙이 촉촉히 젖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축 늘어졌던 잎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선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신기하군. 그러나 몇몇은 여전히 팔짱을 꼈습니다. 운이었지. 바이코즈 장로는 말없이 밭을 한 바퀴 돌고 무릉덩이에 비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운이라도 잡을 손이 있어야 하지. 가뭄은 넘겼지만 마음의 가뭄은 어찌 채울 수 있을까요? 새벽 울타리 한쪽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줄기 몇 개가 꺾여 있었습니다. 아이다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밤새 누가 왔네요. 살인하는 장터에서 술 취한 남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참에 내쫓자. 증거는 없었고 사람들의 기운만 빠졌습니다. 상규 씨는 목과 망치를 챙겨 울타리를 다시 세웠습니다. 누르굴은 아이 둘을 데려와 못을 건네게 했습니다. 여기 조심. 아이들의 손끝은 진흙으로 물들었습니다. 해가 뜨자 바이코즈 장로가 그림자처럼 다가와 말없이 손을 보탰습니다.
지팡이를 내려놓고 말뚝을 잡아줬습니다. 그것을 보던 몇몇도 슬그머니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나 밤이면 다시 소문이 자랐습니다. 여인들만 따로 모인다더라. 여성들은 서로 등을 맞대고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상규 씨가 말했습니다. 우린 일을 하자. 일은 말보다 오래 남아요. 소문보다 단단한 증거,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웃 마을의 젊은이가 밭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상규 씨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면과 순서를 남기죠. 살인하는 종이와 숯을 가져와 물길과 고랑을 그렸습니다. 아이다는 작업 순서를 차근차근 적었습니다. 누르굴은 씨앗 보관하는 방법을 시연했습니다. 바이코즈 장로는 마을 회의를 열어 외부 요청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회가 난 공기가 묵직했습니다. 상규 씨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 방법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겁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어 박수 몇 개가 조심스럽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함께 배웁시다. 회의가 끝나고 아이들이 달려와 작은 사과를 그의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선생님, 내일도 와요. 상규 씨는 웃었습니다. 내일은 더 일찍. 마음의 문이 반쯤 열린 지금 마지막 걸쇠는 무엇일까요? 여름 끝 하늘이 갈라지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골짜기를 타고 내려온 물은 순식간에 강을 부풀렸습니다. 모래주머니가 쌓였고 사람들의 구두는 진창에 잠겼습니다. 살인하는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아이다는 곡식 자루를 끌어 회관으로 옮겼습니다. 누르굴은 양 우리문을 끈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상규 씨는 물길이 터질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나무가 필요합니다. 바이코즈 장로가 젊은이들을 이끌었습니다. 이쪽으로. 그러나 물벽은 한 차례 넘어와 밭 절반을 삼켜버렸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어깨가 처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빗줄기는 가늘어지고 사람들의 숨소리만 커졌습니다. 비가 그친 새벽, 젖은 흙에서 뿌연 김이 올랐습니다. 남은 것은 절망 절반과 가능성 절반뿐이었습니다. 절반의 상실, 남은 절반으로 무엇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침수된 밭에서 아이다가 무릎을 꿇고 손바닥으로 진흙을 쓸어냈습니다. 이만큼 자랐는데. 살인하는 둘러선 사람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 이방인 때문에 재앙이 왔지. 누르굴은 흙을 쥐어 꽉 눌렀습니다. 상규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바이코즈 장로는 회관을 열어 의견을 받았지만 대답은 길었고 방향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상규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씨앗은 남아 있습니다. 고랑을 바꾸고 흙을 올리면 됩니다. 아이다가 눈물을 훔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이 합시다. 살인아가 장터에 나가 필요한 물건 목록을 붙였습니다. 누르굴은 남은 양털을 모아 교환할 물건을 마련했습니다. 며칠 뒤 새벽 호미와 바구니가 다시 흙을 만나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들이 물병을 나르며 장난을 쳤습니다. 웃음이 한 줄, 땀이 한 줄, 희망이 한 줄 쌓여갔습니다. 다시 심은 씨앗, 과연 이번에는 마음까지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새싹이 더디지만 고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밤을 지켜본 이웃이 다가와 망설이다 삽을 들었습니다.
이쪽은 내가. 상규 씨는 도구를 나눠주며 자세를 바로잡아 줬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발로 눌러요. 아이다는 커다란 냄비에 수프를 끓여 사람들 손에 따뜻함을 건넸습니다. 살이 나는 아이들을 모아 돌멩이를 주어 길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누르굴은 양을 몰아 비료를 흩뿌렸습니다. 오후 바이코즈 장로가 그늘에 앉아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밭이다. 사람들의 어깨가 조금 펴졌습니다. 해질녘 누군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발걸음 맞춰, 물길 맞춰. 합창이 들판을 지나 강으로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다시 불렀고 오래 묵은 오해는 이름을 얻으며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흔들림이 또다시 찾아온다면 이 연대는 견딜 수 있을까요? 가을빛이 밭을 황금으로 물들였습니다. 낱날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규칙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상규 씨는 낫을 잡은 손목 각도를 바로잡아주며 웃었습니다. 그렇죠, 리듬입니다. 아이다와 살이 나는 자루 입구를 묶고 등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누르굴은 수분이 남은 곡식을 분류해 창고 안쪽으로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작은 수레를 끌며 하나, 둘 구호를 마쳤습니다. 바이코즈 장로는 창고 문턱에 기대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닥은 곡식 알갱이의 사각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광장에는 소박한 상이 차려졌고 오래된 악기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여기까지 왔네요. 아이다의 말에 상규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 사람들과 함께였기에. 밤하늘에 횃불들이 켜지고 웃음은 오래 남았습니다. 그런데 풍요의 냄새는 때로 욕심을 불러오지 않을까요? 인근 마을 상인이 창고를 둘러본 뒤 낮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가격을 잘 쳐주지. 주민 몇몇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상인은 귓속말처럼 퍼뜨렸습니다. 그 이방인이 다 가져갈 거래. 장터 모퉁이에서 다시 수군거림이 자랐습니다. 아이다는 회관에 사람들을 모아 말했습니다. 곡식은 모두의 것입니다. 살이 나는 거래 내역을 칠판에 써서 공개했습니다. 누르굴은 수확량과 분배표를 펼쳐 보였습니다. 상규 씨는 억울함을 설명하려 애썼지만 단어가 모자라 표정만 지어졌습니다. 바이코즈 장로가 지팡이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빈 창고처럼 울린다. 확인하자. 그러나 의심은 밤을 찾아왔습니다. 상규 씨는 창고 문 앞에서 모포를 덮고 앉았습니다. 한밤중 발소리가 스쳤습니다. 그는 숨을 죽였습니다. 새벽 여성들이 조용히 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같이 지킵시다. 소문이 사실을 이길 증거, 곧 드러날 수 있을까요? 흐린 새벽, 창고 문고리가 덜컥거렸습니다. 그림자가 창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아이 둘이 놀라 뛰어나와 소리쳤습니다. 도둑이다.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었고 상인은 허둥지둥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그의 자루에서 곡식과 표식이 찍힌 자루끈이 나왔습니다. 광장 중앙 상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문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한꺼번에 상규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켜냈습니다. 살이 나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누르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이코즈 장로가 상규 씨 앞에 다가와
허리를 굽혔습니다. 내가 늦었습니다. 상규 씨는 손을 내밀어 장로를 일으켰습니다. 이제부터 빠르게 하죠. 둘의 손이 맞닿는 순간 광장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아이들은 상규 씨의 주머니에 다시 사과를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더 빨갛게 익은 사과였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인 걸까요? 첫눈 소식이 들린 날 회관에 난로가 켜지고 사람들이 둥글게 앉았습니다. 바이코즈 장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결정합시다. 한상규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내 손들이 올라갔습니다. 망설이던 사람도 손을 들었습니다. 아이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살인하는 두 손을 마주쳐 소리를 냈습니다. 누르굴은 짧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상규 씨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건 손과 시간, 그리고 실패해서 건진 방법뿐입니다. 모두의 밭을 계속 가꾸겠습니다. 날로 불길이 일렁이며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장로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 사람들은 둥글게 서서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바깥엔 눈이 내렸고 안에는 숨이 고르게 섞였습니다. 결정은 조용했지만 단단하게 내려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됩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겨울이 지나고 봄빛이 골짜기로 번졌습니다. 씨앗 상자가 열렸고 젖은 흙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상규 씨는 도구를 정비해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오늘은 토양 높이부터. 아이다는 장단을 맞추듯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살인하는 새 표지판을 박아 구역을 나눴습니다. 누르굴은 퇴비가 얼마나 익었는지 손등으로 가늠했습니다. 아이들은 물병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뒤로 한 발 간격. 바이코즈 장로는 그늘 아래 의자를 놓고 메모를 적었습니다. 다른 마을에서 온 방문객들이 찾아와 메모를 받고 웃으며 사진 대신 도면을 챙겼습니다. 오후 바람이 불어와 비닐이 펄럭였고 사람들의 모자가 흔들렸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손을 들어 고정핀을 눌러 박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고랑마다 물이 얕게 고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 길이 보이네요. 새로운 시작, 그리고 희망이 다시 피어납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마을의 길은 흙먼지 대신 곡식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아이였던 이들이 청년이 되어 수레를 밀었고 여성들은 협동조합을 꾸려 거래를 주도했습니다. 바이코즈 장로는 의자에서 손자들의 장난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남겼습니다. 상규 씨는 여전히 새벽에 나와 고랑을 손바닥으로 쓸어 높낮이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물은 이쪽으로. 아이다는 회관 게시판에 다음 분배 일정을 붙였습니다. 살인하는 장터에 새 가판대를 열어 마을 이름이 적힌 포대를 진열했습니다. 누르굴은 작은 목장을 넓혀 우유와 치즈를 납품했습니다. 저녁 광장에 긴 상이 놓였고 사람들은 서로의 하루를 나눴습니다. 상규 씨는 별이 가까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기가 집이다. 말끝은 바람에 실려 밭 가장자리에 풀잎을 스쳤습니다. 불빛이 한 점, 두 점 산등성이에 박혔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다음 계절을 준비하며 조용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용기와 땅에 대한 믿음이
마을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때로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지만 진심과 노력은 결국 마음을 열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